안녕하세요. 수능경제랑 내신경제 가르치는 최재우입니다. 우리 이제 4단원으로 들어왔죠. 4단원은 세계시장과 교역 파트고, 여기는 가장 핵심인 단원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무역단원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살펴볼 비교 우위 단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83번부터 볼게요. 83번부터. 83번은 파트 1에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평가원이 낸 문제 중에 수가 가장 더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뭐 일단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봅시다. 표는 각국의 X제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일부를 나타낸다. 우리 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일부랑 직선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일부랑 직선 나오면은 무조건 이 표를 그래프로 바꿔서 풀라는 평가원의 지시예요. 이런 지시가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일단 먼저 바꾸고 시작해 볼까? 아래다가 조금 크게 그리는 게 편한데 여기 아래다가 한번 그려보죠.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지? 1번 균형부터 찾아야 되죠. 균형부터.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지점을 나타내는데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가격이 40달러일 때 국내 수요량 30개, 그 다음에 국내 공급량 30개로 여기 균형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에 잡으셔야 돼? 40달러 하나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공급량, 수요량 여기 30. 비율이 안 맞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비율이 안 맞는 건 상관없고 그냥 균형은 항상 이러한 중간에다가 내가 그은 표랑 가로축과 세로축의 중간쯤에다가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비율이 안 맞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일단 직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격을 보셔야 되겠지. 간격을 봅시다. 간격은 노란색 삼각형으로 적어 둘게요. 가격은 O 간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수요량과 공급량 모두 O 간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따로 떼서 조그맣게 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30이고 여기 40 비율이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제 우리 체크를 할 건데 기울기가 1이어야 되죠. 1이어야 되죠. 1이 약간 좀 눕혀져 있어야 되겠네. 왜냐? 30이니까 30만큼 가려면 30만큼 떨어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10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공급 곡선이 있을 것이고 수요 곡선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역시 30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 공급 곡선은 반드시 30만큼 위로 올라가야 된다. 수요 곡선도 30만큼 내려가야 된다. 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70에서 시작하는 기울기가 1인 1로 보이지는 않지만 1인 그러한 곡선이 될 것이다. 하고 쭉 가면은 여기 절편은 얼마가 되겠어요? 절편은 70이 되겠지. 40 내려갈 때 40 필요하니까 요쯤에 절편이 그냥 있다라고 치고 여기를 70이라고 표기를 해 둡시다. 자, 그럼 일단 직선을 찾았다. 이 문제를 조금 천천히 푸는 이유는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국제 가격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각국은 국제 가격 20달러. 바로 나왔네. 국제 가격은 20달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국제 가격은 20달러다. 그러면 가로선을 그으시고 여기다가 PW랑 같이 표시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때 이거 지점을 미리 우리 다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자, 10 갈 때, 10 갈 때 몇이 필요하죠? 10이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10이 될 것이고 이것이 국내 생산량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20일 때 여기는 20 내려가면은 20 필요하니까 요 지점이 50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나와 있는 거 활용을 하셔도 돼. 자, 무역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는 좀 정리를 해두세요. 무역 파트. 무역과 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무조건 이거는 뭐 찾기냐? 그냥 국내 가격, 다시 국내 가격. 무역 문제는 국내 가격만 찾으면 끝납니다. 모든 것은 다 국내 가격에 의해서,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 때는 뭐 정부가 이런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과 동일한데, 만약에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지? 국내 가격은 뭐가 됩니까? 국제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한 값이 된다.
혹시나 수출 보조금이 있다면은 수출 보조금을 더한 값이 된다.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수출 보조금. 자, 그러면은 가를 볼까요? 가를. 수입되는 X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했으니까 결국 국내 가격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가를 시행하면은 그렇지. 국내 가격이 30달러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게 가정책이다. 가정책은 흰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이 삼각형이 계속 도움이 되지. 30, 10, 20 갈 때 20 필요하니까 여기는 20이 될 것이고. 자, 여기. 이번엔 내려와 볼까? 빨간색 10 내려오면은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10만큼 가겠지. 요 지점은 40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우리 국내 가격이 30달러인 걸 찾았어. 그러면은 국내 생산량, 국생 얼마가 됩니까? 국내 생산량은 20. 그 다음에 몇 만큼 수입합니까? 20만큼 수입하죠. 수입 20개.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소는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지. 봐봐. 국내 가격만 찾으면 모든 정보는 다 뒤따라오는 정보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관점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내가 국내 가격을 찾아야지라고 마인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니까. 이어서 자, 나를 봅시다. 이제는 수입되는 X제 한 개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자, 이제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오셔야 돼. 뭐야? 국내 가격을 25달러로 맞추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구분이 가게끔 뭐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국내 가격을 25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자에게 X제 한 개당 보조금 10달러를 지급하겠다. 자, 10달러만큼 지급을 하면은 곡선이 10달러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수출 보조금이 아니야. 수출 보조금과 보조금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지점을 지나시겠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라고 일단 표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과 요 교점과 요 교점을 확인을 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계속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요곡선이 빨간색이라서 조금 헷갈리나? 근데 어차피 나를 시행했을 때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네. 자, 이때 일단 국내 가격 여기다가 표시를 해둡시다. 나를 시행했을 때 국내 가격 25달러야. 자, 이때 우리 일단 국내 생산량부터 체크를 하면은 좋은데 국내 생산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까지 생각을 해둡시다. 하면은 여기 빨간색 얼마가 됩니까? 빨간색 20과 30 사이에 정확히 25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입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수입량은 여기 이 지점 만나는 지점 중간에 있으니까 45가 될 것이고 25와 45 사이에 있는 수입이 그냥 그대로 맞춰서 쓸게. 20. 그래서 국내 소비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5가 되겠죠. 오케이, 되셨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서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1번, 가를 시행할 경우 국내 소비량은 40개이다. 2번, 가를 시행할 경우 관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죠? 수입량에 개당 몇 달러의 관세를 붙였냐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00달러가 되겠네요. 3번, 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을 물어봤어. 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 자, 그러면 국내 생산량이 25개이기 때문에 250달러가 되겠죠. 왜? 생산량당 1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나를 시행할 경우 수입량은 가보다 똑같습니다. 5번, 나를 시행할 경우 소비지출액. 소비지출액은 국내 소비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국내 가격을. 자, 그러면은 나를 시행할 경우 소비지출액은 25 곱하기 45 하면은 1125가 나옵니다.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조금 숫자가 더럽긴 해. 가는 얼마입니까? 국내 소비량 40에다가 30달러를 곱하면은 1200달러가 나와. 그러면 1125는 1200보다 75달러 더 작죠? 답은 5번. 평가원이 낸 숫자 중에 이거보다 계산이 더 어려웠던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탄 수학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많이 쉽지 않아. 그쵸? 아마 수능 경제에서 내는 것의 최대한의 계산 문제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경제에서 계산이 많아서 틀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직관이나 아니면은 우리 풀이 방법을 훈련한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거죠. 84번 봅시다. 자, XJ의 국제 가격은 6달러로 일정하고 국제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뭐겠어요? 국내 가격을 찾으라고. 각국은 국제 가격으로 XJ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고 각국은 XJ를 T시기에는 관세 없이 수입하였으나 이때는 관세가 없대. 그렇다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 국내 가격이 6이었다. 자, 여기 국내 가격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리고 T 플러스 1시기에는 수입하는 XJ 한 개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으니까 국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관세 수입이 40달러가 되었다라고 했네. 자, 관세 수입이 40달러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수입량이 몇 개였기 때문에? 20개였기 때문에. 개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수입이 40달러였다는 것은 수입량이 20개였다. 그 말은 국내 생산량과 국내 소비량 간의 차이가 20개였고 국내 소비량이 더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억은 70이 되겠지. 자, 표는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우리 이미 다 구했어요. 하면은 뭐 일단 풀어볼까요? 자, 1번 기억은 얼마입니까? 70이죠. T시기 갑국의 XJ 국내 소비량에서 수입량이 얼만데요? 60. 차지하는 비율은 50%보다 더 높죠. 왜? 120에 60이 50%니까 110에 60은 50%보다 더 높겠지. 3번 T 플러스 1시기 갑국의 XJ 소비 지출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국내 소비량이 나와 있고 국내 가격이 있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겠죠. T 플러스 1시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20달러가 될 것이다. 8 곱하기 90. 4번 T 플러스 1시기 갑국의 XJ 국내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고 했네요. T 플러스 1시기 갑국의 XJ 국내 생산자 잉여를 구하려면은 그냥 우리 그래프 그립시다. 물론 암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보는 게 항상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국내 가격 일단 하나 표시하자고. 여기다가 그냥 선으로 그을까? 실선으로. 6달러.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8이 됐어요. 8. 비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소비량을 각각 표시해 봅시다. 여기 110. 여기는 얼마? 90. 그러면은 20 갈 때 2 차이 나죠. 오른쪽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놓으면은 수요 곡선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 갈 때 20 차이 난다. 그대로 옮겨 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 때 50. 여기 때 70. 지금 비율을 하나도 맞춰서 그리지 않고 있지, 일부러. 그래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은 마찬가지로 2 내려올 때 20 가니까 여기도 2가 되겠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를 구해야지. T 플러스 1시기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국내 생산자 잉여가 T시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우리 증가분만 체크하면은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요 사다리꼴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높이가 2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50이야. 그러면은 몇 달러 증가하는 거니까 70 더하기 50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하면은 120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T 플러스 1시기 갑국의 XJ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을 물어봤어. T 플러스 1시기 갑국 XJ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 얼마입니까? 8에 70을 곱하면 560이 되겠지. T시기 6 곱하기 50, 300에 비해 160달러가 아니라 260달러 증가하였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문제는 아까 그 문제에 비하면 조금 간단하지. 자, 마저 봅시다. 85번 봅시다. 자, 밑줄 친 기억 이후 XJ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럼 기억이 나오겠네요. 그림은 갑국 XJ 시장의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을 나타내고 XJ의 국제 가격은 몇 달러이다? 40달러다. 그러면 일단 표시를 해두세요. 국제 가격을.
평가원이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지. 각국 정부는 수입된 엑스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 국내 가격이 50달러로 변했구나. 현재가 지금 이렇다는 거야. 국내 가격 체크해 놨어요. 자, 최근 각국 내 엑스제 생산 기술의 진보로 인해 엑스제 생산자의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20개씩 증가하였다.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겠다. 요 점을 지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어서 공급이 이렇게 변화했다. 이게 기업으로 인한 변화죠. 여기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엑스제 수입량은 몇 개냐. 기억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이. 1번 수입량은 20개가 되고요. 2번 엑스제 국내 소비량은 50개가 되고요. 수입량이 20개겠지. 국내 생산량은 30개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억 이전에 비해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삼각형으로만 봐도 알 수 있지. 흰색 삼각형 이전, 이후 훨씬 더 증가했죠. 당연히 증가한다.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억 이전에 비해 정부의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 수입량만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관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는데? 수입량 곱하기 단위당 관세. 단위당 관세가 일정하고 수입량만 감소했으면은 그 곱은 당연히 감소하시는 거겠죠. 수입량 곱하기 단위당 관세, 단관. 정리가 되십니까? 86번 보자고. 86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각국의 엑스제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자유무역을 통해 국제가격, 표시까지 또 해줬어요.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상황만 여기다가 체크를 해볼까? 20에다가 하나 내려 찍고 100에다가 내려 찍어서 수입량은 80개인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량이 20개가 되도록 지금 80개인데 20개로 줄이겠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단 국제가격은 정책 시행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가봅시다. 수입되는 엑스제 한 개당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량을 20개로 맞추려면은 국내 가격을 계속 올리면 되겠죠. 언제까지? 수입량이 요렇게 지금 찍은 20개가 되도록 50과 70 하면 20개죠. 이걸 만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국내 가격을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국내 가격을 얼마로 만들었다는 거야? 50달러로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관세를 얼마나 부과했겠습니까? 30달러를 부과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T는 30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 국제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수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애초에 수입 상황이니까. 국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수입량을 20개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가 국제 가격에서 80개만큼 생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게 나가 될 것이고, 요 칸 차이를 세면 되겠네요. 이만큼을.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문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되니까? 개당 60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T는 30, S는 60. 3번 가의 경우 국내 생산량을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 국내 생산량은 50개가 됩니다. 3번이 정답. 4번 가의 경우 관세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고? 단위당 관세 30 곱하기, 예초에 30 곱하기니까 일단 틀렸어. 1000은 아니야. 그리고 답도 3번이고 30 곱하기 수입량 몇 개? 20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달러가 되겠다. 5번 나의 경우 정부가 지출하는 보조금 총액은 어마어마하죠. 60 곱하기 80을 하면은 4,80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87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자, 87번 봅시다. 그림은 각국의 엑스제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시기별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봅시다.
T기. 시장균형 2에서 거래하였다. 그리고 교역 안 한다. 여기가 T기네요. T기. T 플러스 1기. 무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제가격 PW에서 제한 없이 거래하겠다. 제한 없이 그냥 거래한 거니까 여기가 바로 국제가격이자 국내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갑국은 수출을 했다. 수출량은 얼마다? Q1, Q2까지 수출을 하고 이렇게 무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T 플러스 1기라고 일단 표시를 해둡시다. T 플러스 2기 무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갑국 정부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기업의 세금을 부과했다. 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국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죠? 그 세금만큼 위로 올라가지. 왜? 내 최소 요구 금액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만큼 위로 그대로 올리면 되겠네요. 요 점을 지나겠네. 그래서 평가원이 P1을 줬구나.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선이 똑바르진 않겠지만 이렇게 S 프라임 여기가 T 플러스 2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1기에 갑국은 X제를 수출하였겠죠? 땡. 2번 T 플러스 1기에 갑국에서 Q0, Q2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과 공급이라는 건 무역 상황에 없어. 그 과정 중에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초과 공급이 있으면 그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근데 균형 가격이 돼? 국내 가격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말 자체가 어폐인 걸 알겠어요? 학생들이 되게 자주 헷갈려 하는데 이거를 뭐 양을 고쳐가지고 지금 Q0, Q2가 아니라 Q1, Q2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3번 T 플러스 2개의 갑국의 X제 무역량을 물어봤네요. 수출량이겠지. 왜 무역량이라 줬는지 알겠어요? 1번 선지 때문에 정답을 알게 하면 안 되니까. T 플러스 2개의 갑국의 X제 무역량은 얼마입니까? 요게 되겠죠. 요만큼이 Q1, Q2보다 적었네요. 정답입니다. 3번. 4번. 갑국의 X제 시장 가격은 T 플러스 2기가 시장 가격 얼마입니까? PW 변하지 않았어요. 높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번. T 플러스 2기의 갑국의 X제 조세 수입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조세 수입은 일단 단위당 세금. 그렇지. P1, PW가 기억을 나타내고 근데 Q2야? 아니죠. Q2보다 조금 덜 되지. 왜? 생산자가 요 지점까지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Q2가 틀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낼 수는 없겠죠. 뭐 이 지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무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야? 비교우위죠, 비교우위. 비교우위가 파트 1이라서 아주 쉽느냐? 또 그러진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그거를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봅시다. 무역은 정리가 되나요?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내 가격을 찾으시는 거야. 국내 가격을. 국내 가격 구하는 식이 뭐라고? 국내 가격 PW 더하기 관세 더하기 수출 보조금. 오케이?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